네, 안녕하세요. 해외 선물 자동 매매 블루투스 선장 항상 밝기입니다. 이번이 5번째 강의인데요. 이번 시간에는 시간 설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앞전에 4강에서 매매 구성 요소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그때는 진입, 대응, 청산, 그리고 그 외 이 모든 것들이 적절하게 잘 어우러져야지 성공적인 매매를 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이제부터는 하나하나 좀 디테일하게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일단 이번 5강에서는 시간 설정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시간 설정은 보면 뭐 진입 가능 시간도 있고 청산 부분에는 매매 가능 시간, 최대 보유 시간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간 설정. 이거를 보기 전에 먼저 보시면 좋은 게 우리가 어떤 종목들을 매매하고 또 그 매매한 종목의 거래소 시간이 어떻게 되는지 먼저 알면 좋아요. 자, 한번 볼게요. 저희가 주로 매매하는 상품의 거래소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CME, 시카고 상품 거래소라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는 홍콩, 항생 우리 많이 하잖아요. 홍콩 증권거래소가 있습니다. 여기는 어떤 상품들이 있냐, 시카고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품목이 많거든요. 주가 지수도 있고 에너지, 금속, 외환, 또 뭐 농산물 이런 것들 다 있어요. 거기서 자주 쓰는, 우리가 자주 거래하는 게 S&P 500 그리고 나스닥, 오일, 골드 뭐 이런 것들이 있죠. 그리고 콘, 옥수수 같은 거 그런 것들이 있고요. 얘네들은 또 보면 다 마이크로 상품들이 다 있어요. 이렇게 마이크로 붙은 거. 이거는 어떤 차이점이냐면 마이크로라는 뜻이 작다라는 거예요. 아주 작다.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나스닥을 한다 치면, 만약에 나스닥이 한 틱의 밸류, 한 틱의 가치가 지금 현재 한 6,500원, 7,000원 정도 하거든요. 그럼 7,000원이라 잡으면 마이크로는 그거에 뭐 한 5분의 1, 10분의 1 이 정도 돼요. 그러니까 7,000원이면 5분, 10분의 1이면 한 틱에 700원이겠죠. 아니면 뭐 5분의 1이면 1,400원 정도. 그러니까 조금 부담이 작아요. 이런 마이크로 종목들을 매매하시면. 왜냐하면 증거금도 작고 그 밸류, 거래 틱의 가치가 작기 때문에 막 이렇게 손실도 좀 작고 수익도 좀 작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오일도 있고요. 이런 종목들을 우리는 시카고 상품 거래소에서 거래를 하는 거예요. 저희 HTS나 아니면 다른 뭐 자동 매매를 이용해서. 자, 이런 상품 거래소는 각 상품 거래소마다 열리는 시간이 다 다르거든요. 이게 어떻게 되냐면 보통 본장과 전산장으로 나눠집니다. 그 본장은 뭐냐면 현지 거래소가 운영되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저희 한국으로 치면 저희는 한국증권거래소가 있죠. 아침 9시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죠. 주식. 그 사이에만 우리가 거래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해외 선물 같은 경우에는 본장, 이렇게 거래소 운영하는 시간이 있고, 또 전산장, 이제 전산으로 계속 거래를 할 수 있는 글로백스라고 또 따로 있어요. 시간을 보시면 본장은 이건 시카고 시간으로 하는 거예요. 시카고 시간으로 아침 8시 30분부터 오후 3시 15분까지. 이거를 한국 시간으로 따지면 23시 30분, 그러니까 저녁 11시 30분에서 아침 새벽 5시 15분까지거든요. 시카고랑 저희랑 15시간 시차 차이가 있습니다. 15시간.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보통 해외 선물 매매를 하면 야간에 많이 하잖아요. 그게 이 시차 때문이에요. 그리고 한 가지 또 아셔야 되는 건 썸머 타임이라고 있는데, 이 썸머 타임은 온라인에 검색을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시간을 1시간씩 다 앞당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오늘 6시, 내일부터 썸머타임에 들어간다. 그러면 오늘 6시가 내일은 아침 5시가 되는 거예요. 1시간이 빨라지는 거예요. 이런 게 왜 있냐면 유럽이나 뭐 미국 이쪽에는 해가 막 일찍 뜨고 이러면 막 엄청 뜨겁거든요. 낮에는. 그래서 다 모든 하루 일정을 1시간씩 다 앞당겨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각 나라마다 주변 국가들하고 이제 협약을 다 하거든요. 자, 우리 3월 12일부터 뭐 10월 4일까지 이제 썸머 타임을 하자. 그러면 전체적으로 그 주변 국가들에서 다 같이 1시간씩 딱 앞당기는 거예요. 내일부터. 그래서 썸머 타임이 있어서 1시간 시차가 덜 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한국 시간이 저녁 11시 30분부터니까 썸머 타임에 들어가면 우리나라 기준으로 저녁 10시 30분부터 이제 본장이 열리는 거예요. 지금 썸머 타임은 3월부터 10월이니까 지금 6월이니까 딱 들어가 있죠. 현재 썸머 타임입니다. 그리고 전산장은 23시간 동안 이렇게 전산으로 저희가 거래를 할 수가 있어요. 1시간은 뭐냐면 전산장애라든지 이런 걸 체크하는 시간 1시간 빠지고, 이 시간은 시카고 시간으로 오후, 그건 점심 먹고 오후 5시부터 다음날 4시까지거든요. 이걸 한국 시간으로 따지면 아침 8시부터 다음날 아침 7시까지. 그리고 이제 썸머 타임 들어가면 1시간 빨라진다고 했죠. 그러면 현재는 아침 7시부터 다음날 6시까지 저희가 거래를 하게 되는 거예요. 본장이 열리고 약 1시간 후부터 각종 지표 발표들이 있습니다. 뭐 경제 지표나 재고 지표 같은 것들인데, 뭐 금리, GDP, 주택 매매 이런 경제 지표 발표를 딱 하면 그때 변동성이 되게 커져요. 만약에 금리 같은 거 뭐 발표를 하면 나스닥이나 뭐 미니, S&P 이런 것들 변동성이 급작하게 바뀌거든요. 예를 들면 매주 수요일마다 주간 원유 재고 발표가 있어요. 원유 재고 발표를 하면 이제 오일 가격이 확 바뀌어요. 예를 들어서 어제 수요일이었거든요. 어제 원유 재고 발표를 했는데 재고량이 줄었다고 했어요. 발표가 딱 나왔는데 발표하자마자 약 1초 만에 80틱이 올라갔어요. 80틱. 엄청 상승했죠. 왜냐하면 원유 재고가 줄었으니까 당연히 그 가치는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매수에 진입을 다 한다는 거예요. 이게 뭐 자동 매매가 좋은 게 뭐냐면 이렇게 1초 만에 80틱이 오르고 내리는데 이거를 손으로는 대응을 못 하거든요. 이때는 자동 매매를 무조건 하셔야 돼요. 그리고 요 이제 발표하는 시간, 그러니까 본장 열리고 1시간이니까 한국 시간으로 지금 우리가 열린 시간이 저녁 10시 30분이라고 했죠. 거기서 1시간 후면 11시 반, 저녁 11시 반 정도부터는 막 거의 모든 종목들이 변동성이 커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시간에는 엄청 조심하셔야 돼요.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물론 이게 기회가 될 수가 있어요. 매매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변동성을 찾아가잖아요. 변동성 큰 부분을 이 시간에 매매가 많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거래량도 많고 수익도 많고 손실도 많이 날 수도 있고, 이 시간은 조심하셔야 돼요. 자, 해외 선물 시간 대충 아시겠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많이 하는 홍콩 항생 지수가 있어요. 항생이라고 부르는데, 이거는 한국 시간 기준으로 장이 3번 열려요. 하루에 오전장, 오후장, 야간장이라고 하는데, 오전장은 아침 10시 15분부터 오후 1시까지 하고 1시간 브레이크 타임이 있습니다. 휴장 시간이 있고, 또 오후에는 2시부터 5시 30분까지 또 쉬고, 그 다음에 야간장은
새벽 2시까지 이렇게 장이 열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요 이제 시간 잘 보시고 여기에 맞게 시뮬레이션 해보시고 실전 매매 하시면 돼요. 자, 저희 프로그램 한번 보여드리면 자, 오일 같은 경우에 여기 더블 클릭하면 평균 등락폭을 보실 수가 있거든요. 평균 등락폭이 오늘 평균은 뭐냐면 오늘 저가에서 고가에 몇 틱 움직였나요? 이거 평균들은 이제 그거를 그 지수 방식으로 평균을 다 낸 거고 평균 보면 115틱 어제는 115틱이었고 그저께 18일은 281 이렇게 평균 변화 틱이 다 있습니다. 400틱일 때도 있고 그런데 자 평균적으로 보면 60 평균이 뭐 한 170틱 180틱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변동성 큰 걸 보여드리면 항생 같은 경우에 이렇게 딱 보시면 보세요. 거의 400틱이죠. 항생이 엄청 변동성이 크단 말이에요. 예전에는 막 이렇게 500틱, 600틱 이렇게 됐어요. 해외 선물 이제 매매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항상 변동성 큰 종목들 찾아다니시죠. 자, 해외 선물 품목과 거래소 시간을 알아봤고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시간 설정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선 대전제 하나는 시뮬레이션 시간과 실전 매매 시간이 같아야 시뮬레이션 결과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다. 요거를 딱 명확하게 하고 가셔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이전에 제가 기본 마인드에서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시뮬레이션과 동일한 환경에서 실전 매매를 한다면 시뮬레이션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다. 뭐냐면 시뮬레이션 할 때 막 시간을 뭐 이렇게 설정했는데 실전 매매는 다르게 설정하면 우리가 시뮬레이션에서 구했던 기대 수익률을 그대로 기대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모든 조건이 동일을 해야 되거든요. 모든 조건이라면 이런 매매 구성 요소예요. 시간 아니면 뭐 청산 전략, 손절 익절 틱, 금액, 등락폭을 사용했으면 실전 매매도 등락폭을 사용하고 이런 모든 매매 구성 요소를 동일하게 맞춘 상태에서 그 실전 매매를 딱 하셔야지 그 전에 구했던 시뮬레이션의 결과가 그 기대 수익률을 그대로 기대를 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자, 그래서 시간을 같게 만들어라. 시뮬레이션 할 때 시간과 실전 매매를 할 때 시간. 자, 이거를 표시하는 방법은 시분으로 표시해 줍니다. HH 시간 분. 자, 예를 하나 볼게요. 여기 오전 7시는 시시 분이니까 0700인데 제일 앞에 0은 떼줍니다. 그래서 700 이렇게 하면 오전 7시라는 거고 오후 1시 30분 하면 13시죠. 13시 30분 하면 1330 이렇게 하면 13시 30분 이제 자정되기 30분 전 저녁 11시 30분은 2330 간단하죠. 이렇게 설정하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제 다음날 이길이라는 그 표시는 어떻게 하냐면 보세요. 자정부터 장시작 7시 전까지는 이 길로 계산된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여기 전산장에 보시면 아침 7시부터 지금 시작이 되잖아요. 그러면 7시 전은 다음날로 계산하시면 돼요. 자정부터 아침 7시 전까지는 다음날 시간이다. 그래서 나는 다음날 00시 30분을 표시를 하고 싶다. 그러면 0030이잖아요. 그러면 앞에 0은 다 뺀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30 이렇게 여기 30 하면 다음날 30분이 되는 거예요. 00시 30분. 만약에 다음날
04시 30분이다. 그러면 0430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 자동적으로 다음날 오전 4시 30분이구나. 프로그램에서 그렇게 인식을 할 수 있습니다. 자, 매매 시간 설정하는 거는 매매 시간을 보시면 이게 어떤 의미냐면 매매 시작 시간이 있고 진입 가능 시간이 있거든요. 매매 시작 시간은 체결 데이터를 받아서 지표, 이평선이나 보조지표 값의 계산을 시작하는 시간이다. 그러니까 요 시간부터 이제 여기 앞에 요 시간부터 이제 어떤 지표들을 우린 계산하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 보면 매수나 매도 전략을 설정을 하잖아요. 그러면 설정할 때 이런 이제 이평선이나 볼린저 이런 보조 지표들 막 이제 신호를 막 넣어 놓잖아요. 전략을. 그러면 이거를 계산하는 이평선을 계산하는 시간, 엔벨롭을 계산하는 시간, 그 수치를 계산하는 시간이 여기 매매 시작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매매 시작 시간은 데이터를 이제부터 받겠다. 요거요. 이거를 왜 넣었냐면 사실 가장 최초 버전에는 매매 시작 시간이라는 게 없었는데 뭐냐면 시뮬레이터랑 실전 매매랑 시간을 더 맞추기 쉽게 하기 위해서 이걸 넣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시뮬레이터에 이 시간으로 했는데 실전 매매를 할 때 이 시간으로 안 하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아침 7시부터 이렇게 시뮬레이션 나는 했어. 그런데 제가 아침에 8시 일어나서 시작을 해버리면 이제 8시부터 그 값이 계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시뮬레이션 했던 시간하고 안 맞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시뮬레이션 할 때도 요 시간, 그 실전 매매 할 때도 요 시간, 그리고 서로 맞추라는 거예요. 맞춰서 그 시간부터 데이터를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여기 이제 매매 시작 시간 마지막 부분, 요거는 종료하는 시간이겠죠. 매매 시작 종료 시간에는 보유 수량이 있으면 현재 미체결이 아니라 미결제죠. 보유 수량, 해외 선물 같은 경우에는 미체결이 있고 미결제가 있어요. 미체결은 내가 호가에 걸었는데 이게 체결이 안 된 거를 미체결이라는 거고, 이게 체결이 되면 미결제라고 해요. 그러니까 아직 결제가 안 끝났다.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는 어떤 그걸 사는 거예요. 실제 현물을 사는 게 아니라 그걸 살 수 있는 권리를 사는 거기 때문에 아직 결제가 안 됐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체결이랑 미결제는 다르다. 미결제는 보유하고 있는 수량이다 생각하시면 되고, 이 시간에 도달을 하면 지금 보유하고 있는 수량은 강제로 청산이 됩니다. 그리고 프로그램 종료되겠죠. 강제 청산되는 이유는 우리 자동 매매 프로그램 특성이 하루하루 매매하는 거예요. 데일리 트레이딩인데 이거를 다음날까지 들고 가면 안 돼요. 그걸 오버나잇이라고 하는데 다음날 들고 가면 갑자기 뭐 장 시작부터 막 200틱, 300틱 뭐 손해 볼 때도 있고 익절 뭐 수익 볼 때도 있겠지만 그 엄청 위험해요. 해외 선물은. 그래서 뭐 또 유지 증거금 이런 것도 있고 위험하기 때문에 그 당일 매매는 당일 끝낸다. 그래서 매매 시작 시간에 종료 시간이 오면 내가 혹시라도 보유하고 있는 수량이 있으면 강제로 청산을 한다. 나오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 매매 그 플루투스 실전 매매 프로그램은 5시 40분에 강제 종료됩니다. 이건 왜냐면 저희가 이제 대신증권 API를 사용하고 있잖아요. 대신증권이 아침 5시 50분부터인가 45분부터인가 강제로 모든 연결을 끊습니다. 왜냐면 대신증권도 그 증권 이제 체크도 해야 되고 그 증권 전산 체크도 해야 되고 뭐 오류가 있는지 체크 같은 거 아니면 그 날짜를 다음 날로 다 변경해야 되기 때문에 자기들한테 서버에 접속된 모든 클라이언트의 연결을 강제로 끊게 돼요.
그래서 저희는 끊기 전에 5분인가 10분 전에 이제 5시 40분에 우리가 먼저 끊어버려요. 실전 매매가. 그래서 요때 무조건 종료가 되는 거예요. 무조건 저기 실전 매매를 하든 그 시뮬레이션을 하든 매매 시작의 종료 시간은 여기 이상 가면 안 돼요. 5시 40분 이상. 뭐 2시 40분, 3시 30분 뭐 이렇게 설정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진입 가능 시간, 두 번째 진입 가능 시간. 이거는 매수 매도 전략에 의해 진입 신호가 발생할 수 있는 시간이다. 뭐냐면 이제 매매 시작 시간부터 해서 데이터를 쭉 이제 봤잖아요. 데이터를 계속 봤다가 어떤 이제 신호가 뭐 매수 신호, 매도 신호 딱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 진입을 할지 말지를 결정하는데 이거를 어느 정도 이제 제약을 걸어주는 게 진입 가능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계산은 아침 7시부터 해도 진입은 저녁 9시부터 하겠다. 그러면 여기서 쭉 계산을 하다가 뭐 저녁 8시에 신호가 났다. 그럼 그 신호는 무시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직 진입 가능 시간이 안 나왔기 때문에. 진입 가능 종료 시간, 요 시간에 보유 수량, 미결제 수량이 없으면 프로그램이 종료된다. 당연하죠. 왜냐하면 진입 가능이 이제 지나버리면 더 이상 매매할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진입 가능이 안 되니까. 자, 그래서 매매 시작 시간과 진입 가능 시간 요거 잘 알아주시고요. 항상 시뮬레이션 시간 그 실전 매매와 동일하게 설정하셔야 된다. 그리고 여기 밑에 최대 보유 시간이 있습니다. 최대 보유 시간은 뭐냐면 보유 수량의 최대 보유 시간입니다. 만약에 60으로 설정하시잖아요. 그러면 내가 딱 진입했을 때 매수 진입이든 매도 진입이든 9시에 저녁 9시에 딱 들어갔다. 그러면 1시간 이게 분단이거든요. 분단이 1시간 안에 어떤 손익절까지 안 가면 60분 후에 1시간 후에 나는 청산을 하겠다는 강제. 그리고 만약에 여기를 0으로 설정을 하면 이제 최대 보유 시간은 사용을 안 하겠다는 거예요. 사용 안 하실 거면 0 넣어 놓으시고 사용하실 거면 적절하게 내가 원하는 시간으로 넣어 주시면 돼요. 이걸 또 넣은 이유는 시뮬레이션을 쭉 뭐 몇 달치를 해보고 이제 결과 분석이 들어가면 승리했을 때 내가 최대 얼마 정도 보유했느냐, 또 패배했을 때 어느 정도 보유했느냐, 그 평균 시간이 나올 거란 말이에요. 거기에 맞게 이제 설정하시라고 이런 옵션들을 넣어놨어요. 그리고 한 개 더 있어요. 밑에 최대 보유 시간 도달 시 손실 중에만 청산. 이것도 뭐 간단하죠. 여기 이제 진입하고 60분이 딱 지났는데 이 시간에 내가 수익 중이면 그냥 계속 더 가겠다는 거고, 손실 중이면 딱 청산을 바로 하겠다는 거예요. 이런 옵션들도 있습니다. 자, 오늘은 시간 설정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이것도 뭐 간단한 내용이지만 잘 설정을 하셔야 되고, 항상 가장 중요한 거는 시뮬레이션 시간, 여기서 시뮬레이션 할 때 저희가 사용한 시간, 요거랑 나중에 실전 매매 모의 투자하실 때 시간이 무조건 같아야 시뮬레이션 결과를 그대로 기대할 수 있다. 요 정도 알아주시고요. 그리고 매매 시작 시간은 사실 이렇게 아침 7시부터 다음날 아침 5시 40분까지 이렇게 돌리면 아마 시간이 길기 때문에 어떤 수익이 나는 알고리즘을 찾으면 수익이 좋을 텐데, 우리가 그러면 실전 매매할 때도 이 시간에 계속 켜놔야 되겠죠, 컴퓨터를. 근데 문제점이 하나가 있는데 뭐냐면 인터넷이 24시간 동안 연결돼 있다고 해도 중간중간에 한 번씩 끊기거든요. 인터넷은 엄청 불안해요. 불안하기 때문에 중간에 끊긴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우리 실전 매매 프로그램도 종료가 돼요. 끊기는 순간에.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너무 긴 시간 동안
시뮬레이션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긴 시간 동안 시뮬레이션 하면 그 시간에 맞게 또 실전 매매를 해야 되는데, 막 하다가 저녁 뭐 한 9시 돼서 인터넷이 잠깐, 그러니까 0.1초 아니면 뭐 0.5초 만에 한번 탁 끊기는 시간이 있어요. 그렇게 되면 앞에 이렇게 계속 받아왔던 데이터들이 아무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날은 매매를 안 하는 게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제 시간 설정도 잘 고려를 하셔야 돼요. 나는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집중적으로 매매를 하겠다. 언제부터 언제까지 데이터를 받겠다. 이런 거 잘 생각하시고 이제 매매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오늘은 그러면 시간 설정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감사합니다.